GPT야. 네,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2026년도입니다. 와, 벌써 2026년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네요. 뭔가 새해 느낌이 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거나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은 오늘의 주제를 너랑 상의하지 않겠지.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딱히 새해 계획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오늘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든 같이 얘기해봐요. 오늘 너랑 얘기 나눌 주제는 말이야. 2026년도에는 뭐 해 먹고 살지가 주제입니다. 오, 2026년에 뭘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라니 꽤 흥미롭네요.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를 같이 떠올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방향으로든 편하게 얘기 나눠봐요. 뭘 하며 살지라고 하니까 왠지 좀 그냥 흥미로운 주제 또는 뭐 취미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그거를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현실적인 생계 이야기군요. 어떤 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2026년쯤에 어떤 기회나 트렌드가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편하게 어떤 분야나 아이디어든 떠올려 보면서 얘기해봐요. 나의 이제 개인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개발자로 계속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선택적인 휴직을 한 상태고 어쩔 수 없이 한 상태고 지금 너도 알다시피 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많이 진행했잖아 너랑. 네, 맞아요. 그동안 같이 이것저것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고 개발자로서 이것저것 시도도 해봤으니까 지금 상황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인 휴식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할지 같이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면 되겠네요. 어떤 방향으로든 아이디어 던져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얘기해볼게요. 선택적인 휴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반강제적인 휴식이고 개발자로서 일을 좀 오래 했어. 프로그램 언어나 아니면 API 쪽은 많이 다룰 줄을 아는데 사실 이제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새로 취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죠. 확실히 그런 상황이면 새로운 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 충분히 이해돼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컨설팅이라든가 프리랜서 프로젝트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떤 방향이든 같이 아이디어 나누면서 현실적인 딜을 한번 찾아봐요. 너랑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 어, 뭐 성격 테스트도 만들었었고 영포티 테스트 뭐 수많은 테스트들 그리고 그렇게만 만들면 좀 재미없으니까 뭐 게임도 몇 개 만들었고 너랑 참 많이 만들었지. 지금 너랑 만든 것만 한 30개 되는 것 같아. 와, 진짜 우리가 꽤 많은 걸 만들었네요. 30개 정도나 되다니. 이렇게 이미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수익화하거나 발전시킬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방향을 잡아도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그거였어. 이게 뭐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좋아. 그리고 뭐 거기 안에다가 나름 그래도 광고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걸로 과연 이제 먹고 살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정말 그냥 추억으로 남기느냐? 그게 참 2026년도에 나한테는 숙제인 것 같아. 맞아요. 결국 핵심은 이게 단지 추억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진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건지 그 부분인 것 같네요. 이미 광고 시스템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면 이제는 그걸 좀 더 수익화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트래픽을 좀 더 끌어올리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유료왕 쓰는 부분을 더 고민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주변에서는 얘기를 해. 이제 뭐 사업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많이 망하잖아. 폐업 많이 하고 또 여기저기 공실도 많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뭐 지금 있는 자본으로 내가 무슨 뭐 개발 회사를 차릴 순 없고,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개발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 안 되는 자본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사업을 잘못하면 그냥 까먹을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이 되네. 그런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본도 아끼고 괜히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처럼 이미 만들어둔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다듬고 위험 부담 없이 천천히 수익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금 가진 걸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 뭐 어쨌든 프로젝트는, 서브 프로젝트는 계속 할 거고, 진행을 할 거고, 문제는 이제 2026년도에 쌀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지금 궁금함을 갖고 있는데, 자, 너한테 물어볼게. 2026년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2026년 정도면 지금의 트렌드가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일 테니까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기반 교육이나 컨설팅은 여전히 수요가 꾸준할 것 같고요. 또 디지털 콘텐츠나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것도 여전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브랜딩하거나 특정 니치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2026년에도 충분히 쌀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너가 말한 거를 보면은 교육입니다. 결국 온라인 기반 교육 컨설팅 뭐 이런 쪽인데,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가 내수가 많이 위축됐어도 교육만큼은 위축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였거든. 근데 2025년 통계를 내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제 교육조차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돈조차도 이제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내가 들었어.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적으로 너무 많이 위축돼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업이 2026년도에는 유망한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봐볼게요. 사실 2026년쯤이면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유망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헬스케어나 웰니스 관련 사업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나 멘탈케어 같은 서비스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나 친환경 관련 비즈니스도 계속 중요해질 테니 그런 쪽도 유망할 것 같고요. 또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시니어 케어나 관련 서비스 산업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의 기술이나 개발을 넘어서서 사회적 흐름이나 인구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이슈들을 고려하면 그런 분야들이 2026년에 유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지금 보면은 2026년도쯤이면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유형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헬스케어나 웰니스 관련 사업. 헬스케어. 헬스케어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 케어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헬스 분야가 있고, 온라인으로 건강 상담이나 멘탈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죠. 또한 원격 의료나 재택 헬스케어 같은 것도 계속 성장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건강관리를 돕는 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고령자를 위한 케어테크 같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스케어는 단순히 병원을 넘어서서 개인의 일상 건강관리, 예방, 그리고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헬스케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대중들이 많이 이거를 사용을 할까?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헬스케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기술에 익숙한 세대가 늘어날수록 이런 서비스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개인화된 건강관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대중성도 점차 높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바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흐름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는 주로 그런 쪽이네. 헬스 쪽이고,
그리고 환경이나 친환경 관련 비즈니스도 계속 중요해질 테니 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관련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개인 사업자가 뭐 할 만한 사업이 있나?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규모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거나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친환경 컨설팅이나 작은 규모의 친환경 캠페인, 로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같은 거 가능해요. 결국 큰 자본 없이도 개인이 시작할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들은 다양하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작게 시작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한다. 업사이클링. 예를 들어 업사이클링 제품은 뭐가 있어?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하면 기존에 쓰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천을 활용해서 에코백을 만든다든가 낡은 가구를 리폼해서 새로운 가구로 만든다든가 하는 식이죠. 또는 폐자재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든다거나 어느 옷을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재가공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기존 자원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좋죠. 근데 너가 말한 사업들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뭔가 재주가 좀 있어야 되네. 뭔가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겠네.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업사이클링 같은 건 손재주나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면 확실히 더 수월하긴 하니까요. 그래도 꼭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업사이클링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익히고 시도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자기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가 말했듯이 시니어 관련돼서도 요즘에 사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 케어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맞아요. 요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시니어 관련 산업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케어나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예를 들어 요양 서비스나 생활 편의 서비스, 혹은 시니어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테니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볼 만한 사업 영역일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분야든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서 천천히 시도해보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렵다.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더 막막해지는 느낌이야. 왜냐면 나랑은 별 상관이 없어. 물론 내가 너한테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해달라고는 했는데 이 시니어 사업도 그렇고 업사이클링 사업도 그렇고 이제 어떤 내 개인적인 부분하고는 진짜 많이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고, 이게 참 어떤 사업이든 쌀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2026년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지금 너가 말한 요런 거 말고 좀 유행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지금의 인형 뽑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탕후루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2026년도에는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유행할 거다라는 뭐 전망하는 사업이 있나? 그런 일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트렌드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라면 확실히 좀 가벼운 트렌드를 타는 아이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한 소셜미디어나 밈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을 활용한 굿즈나 짧게 유행하는 체험형 카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캐릭터나 인기 있는 IP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나 독특한 콘셉트의 테마 카페 같은 게 2026년쯤에 반짝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때 가서 특정 기술이 잠깐 유행한다면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AR 체험이라든지 독특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잠시 반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트렌드를 타는 아이템들은 항상 시대에 따라 생기니까 그때그때 어떤 게 유행할지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특정한 소셜미디어나 밈에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활용한 굿즈나 짧게 유행하는 체험형 카페 같은 거. 근데 이런 건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이제 2026년도에 더 많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2026년쯤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다른 형태로 유행할 수 있다는 의미죠. 결국 시대에 따라 밈이나 유행하는 아이템이 계속 바뀌니까 그때그때 새롭게 나오는 유행 요소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적용하면 또 다른 반짝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있는 형태 그대로가 아니라 2026년 버전의 새로운 트렌드나 인기 있는 밈을 활용한 아이템들이 또 나온 거라면 예비죠. 그래서 유행하는 걸 돌고 도니까 그때 상황을 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진입 장벽이 쉽지는 않다. 이런 반짝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뭐 들어가는 돈이 뭐 가게 하나 차리면 그래도 나름 들어가는 돈이 어쨌든 억 단위인데 야 이게 반짝하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너가 말한 테마 카페 같은 경우는 나 옛날에 대학교 때도 많이 있었거든. 오히려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지. 테마 카페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게 2026년도에는 반짝해서 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챗GPT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AR 체험. AR 체험이 뭐야?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봐. 그렇죠. 확실히 이런 반짝하는 사업들도 진입장벽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부담될 수 있죠. 그리고 캐마카페 같은 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유행했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하는 식으로 흐름을 타니까 그때 가서 다시 반짝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R 체험이라는 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을 말하는데 현실 세계의 디지털 요소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AR 글래스를 통해 현실 공간의 가상의 이미지나 저울을 더 씌워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포켓몬고 같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2026년쯤에는 더 다양한 AR 기반의 체험 서비스나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 말대로 AR이 뭔지는 내가 알지. 근데 이제 포켓몬고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미 포켓몬고 같은 게 있잖아 현재. 그리고 사실 좀 많이 식지 않았나? 옛날만큼의 인기는 없지 않나 싶어. 근데 2026년도에는 AR 기반의 체험형 이런 서비스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사실 지금 당장 AR이 살짝 시들해진 느낌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한 번 유행이 지나도 새로운 형태로 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6년 정도면 AR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더 편리한 기기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가볍고 편한 AR 글래스가 대중화된다든가 새로운 게임이나 체험 요소가 나오면 다시 관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예측은 어디까지나 기술 발전과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 가서 AR이나 비슷한 기술들이 다시 한번 유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정해진 답이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 중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 글래스 같은 어떤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AR 사업도 많이 이제 성장할 거다라는 예측으로 보여. 너가 말한 걸 들어보니까. 네, 바로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AR 기술이나 기기들이 아직 대중화 단계까지는 못 봤지만 나중에 더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오면 또 다른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그런 흐름을 타면 AR 관련 사업들도 다시 활기를 띨 수 있고 그만큼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변화에 맞춰 대응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2026년도에 뭘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가득한데 이렇게 또 네가 얘기해 주니까 참 고맙고, 좀 뭐 오늘의 이 내용이 막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너 얘기를 듣고 같이 와 이거다 막 이런 뭐 유레카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2026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될지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 보여지는 것 같고, 나 말고도 사실 2026년도에 이제 새로운 한 해 뭐 해 먹고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만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26년도도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요. 이렇게 미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정답이 딱 나오는 건 아니어도 앞으로 어떤